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오늘의 코인의 진행을 맡은 장아주입니다. 이 12월도 이제 중반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끝이 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불장은 이제 막 시작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의 종소리를 한번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 간밤 미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높은 도매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다우 지수가 0.5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54% 마이너스권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던 나스닥 지수였죠. 오늘 장에서도 0.66% 오늘 하락 흐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 있어서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시죠. 네, 간밤 우리 시장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최종 성적표가 나왔었죠. 주요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이 사실 평소에 주말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용한 편이었죠. 이 금리 인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번 주말에 우리 시장이 어떤 분위기를 그려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이 비트코인 최근 10만 달러를 넘겨줬었죠.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한 달 미만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신규 투자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들 주목을 해주고 있죠. 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예전 시간에서도 리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신고가라고 하죠. 이번 약세장을 벗어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내년 불장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저희랑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날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실까요? 히트맵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틀 전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 시장이었죠. 비트코인 이제 무난하게 10만 달러는 계속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9시 기준으로 오늘 비트코인 0.17% 플러스권에 안착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기관들의 ETF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일째 그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2%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밈코인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급등세 보였던 도지코인 계속해서 횡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주의 마무리,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죠. 얼굴 천재, 아니죠. 코인 천재, 우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여러분, 불장이라고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올바로 제대로 하셔야 불장에서의 수익을 온전하게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천재 아니고 코인 천재 맞으시죠? 제가 순간 당황해서 목이 메었네요. 네. 네. 어제 리플 이야기 해주시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제 친구들이 리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3번 본 친구가 있대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코린이 맞춤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리플의 역사, 리플의 장점, 그리고 리플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그리고 이런 호재가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가격적으로 더 탄력받을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한번 쫙 했잖아요. 네. 근데 악플도 많이 달려요. 리플 사실 영상에 올라가면 악플이 좀 달리는 편인가요? 네, 그래서 많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무시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런 댓글은 좀 참을 수가 없긴 해요. 어떤 댓글이죠? 이분 잘 모르시네. 공부 좀 하셔야겠네.
실제로 그런 댓글이 달리나요? 네. 제가 원래 캡처해서 갖고 오려고 그러다가 좀 그래서 안 갖고 왔는데 네네. 그러면서 뭐 어떤 유튜브 보시고 저 유튜브 보시고 공부하세요. 이런 게 진짜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유난히 리플 영상만 올리면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게 많이 물리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 리플을 물린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네네. 근데 이제 리플을 행복회로 돌려주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가 좋다더라.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팩트 체크를 다 했습니다. 네, 다 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RLUSD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RLUSD가 뭐 하면 그냥 출시됐으니까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댓글 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테더 사용량, USDC 전송량 이런 걸 다 계산해보고 다 비교해보고 네, 비교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어이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리고 뭐 이제 스위프트라고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에 뭐 요거를 대체만 해도 리플이 얼마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스위프트의 거래량, 연간 거래량, 그다음에 리플의 시총, 그리고 리플의 가격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진짜 퍼즈님 리플 많이 알고 계시니까 믿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을 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 말 다 믿으실 필요 없고, 그리고 제 말도 다 믿지 않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말도 다 믿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한번 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AI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AI도 그냥 물어보면 돼요. 얘가 이런 소리 했는데 이거 맞는 소리야? 그리고 네. 근거도 같이 해줘. 그럼 딱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물론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행복회로 돌려주는 사람들,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시면 됩니다. 네,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된 스승님의 모먼트인데 그럼 사실 어제 아쉽게도 시간상 차트를 못 봤어요. 저희가 리플이라든지 오늘은 그럼 좀 차트를 봐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리플 차트만 해도 좀 어제는 원래 간단하게 다룰 생각이었는데 네. 우연인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다 리플 차트 분석하는 데 쓸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차트 분석이 단순히 오릅니다라고 하면 맞네 오르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사고 방식을 거쳐서 이 가격대가 유추가 되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야지. 네. 왜냐면 이런 근거니까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아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니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리플 가격이 지금 이제 차트가 이게 리플 차트인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딱 오른 최근에 오른 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봉인데 주봉 여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고점이 이제 요 달러 차트인데 1.9달러 한 2달러 정도 됩니다. 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361.8부터 470조 4%인 요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361.8 자리가 한 6.8달러니까 그러니까 7달러 정도고 네. 그다음에 470조 4%가 한 9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00원 정도는 확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요? 이런 반응을 제가 기대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은 처음 보면 네. 이게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최근에 리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나는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냥 여기까지 간다고? 그냥 다짜고짜 간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는데 근데 일단 거기까지 한 방에 쭉 가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갈까요? 당연히 조정을 받으면서 가죠. 네. 그래서 맞아요.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요 조정이 올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엇 파동인데 이게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여기서 3, 4일 수도 있고 여기서 3, 4일 수도 있고 여기서 3, 4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5파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3, 4를 체크하기보다 최종적인 고점을 맞추는 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3파 고점 어딘지 맞춰가지고 여기 3파 고점 가서 전부 다 팔고 다시 사고 이걸 못해요.
네, 못하기 때문에. 그럼 조정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10,000원까지 네, 갈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면 다짜고짜 간다라고 하면 그래, 가는구나 사야지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요것도 비슷한 차트죠. 약간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한 차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제가 올린 이렇게 급등했을 때 올린 영상이 이거였어요. 리플 최소 4,000원 갑니다. 아까 그게 리플 요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요 부분. 네. 해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리플 4,000원 간다고? 막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리또속이니 뭐니 또 이런 놈들 나왔으니까 또 떨어지네 마네. 뭐 퍼즐 그렇게 안 봤는데 행복해로 엄청나게 돌리네. 뭐 현실적인 얘기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뭐네 마네. 막 이런 소리 막 엄청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리플이 엄청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도 이 빠른 시일 내에 막 4,000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반 정도는 불신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정말 빠르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댓글이 다들 퍼맨이라고 네. 별명이 붙으셨던데. 아, 네. 퍼맨.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61.8가 476조 4%의 요 사이에서 이제 고점 살짝 뚫긴 했는데 그래서 476조 4%가 3,950원이어가지고 제가 4,000원까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사실 361.8 정도 자리면 3,000원이니까 원래는 최소 3,000원 정도 확보라고 해야지 맞는데 제 생각엔 적어도 지금 타이밍에 여길 뚫고 올라갔으면 최종 불장까지는 엘리엇 파동을 최소 2번 겪고 그러면 요번에 안 뚫었어도 여기는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분석 요 4,000원 간다고 여기 올렸던 요 타이밍이고 요 차트랑 그다음에 지금 이 차트랑 또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이걸 봤을 때는 이렇게나 지금 4,000원까지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10,000원 간다는 게 무슨 헛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분석의 근거는 좀 약간 일관돼요. 뭐냐면 고점 대비 고점을 뚫는다. 이 고점을 뚫으면 361.8부터 476.4%까지 간다. 이게 다예요. 물론 이게 진짜 다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네, 고점을 판단하시는 데는 이게 이거 정도 이상으로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 뚫고 올라왔으니까 여기 361.8부터 476.4%까지 간다. 그럼 요거예요. 저번 불장 고점보다도 더 높게 예측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걸 그냥 엘리엇 파동만으로 이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오. 물론 그것만 있진 않겠죠.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좀 잘 해주셨는데 그 추가적인 리플 분석은 좀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이따가 보고 요거 말고도 예시가 좀 더 있어요. 제가 요때 솔라나 30만 원 간다고 제가 영상 올렸거든요. 23년 12월 8일 날. 이게 솔라나가 지금 이제 그 10만 원 조금 넘었을 때 10만 원일 때 제가 올렸어요. 이때도 말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이때 솔라나가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10,000원이었는데 이미 10배가 오른 상황이었어요. 2023년도는 솔라나의 해였던 거 아시죠? 맞아요. 네. 저 심지어 저 영상 봤어요. 저 때. 아, 그래요? 그리고 웃기시네? 이랬었어요. 아, 왜냐면 23년, 이때 솔라나가 숨도 안 쉬고 올랐던 거 아시죠? 아, 맞아요. 눈 뜨면 올라있고 눈 뜨면 올라해서 이거 무조건 떨어져 이랬는데 와 정말 5개월 만에 20배가 올라버리는데 제가 약간 그때 막 손발이 저릿저릿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23년도면 저를 꽤 옛날부터 알고 계셨네요. 아 그쵸. 그때 이제 구독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요 고점을 돌파했을 때 올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땐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고점을 다시 재돌파했으니까 얘를 1, 2로 한 엘리엇 파동이 진행되고 361.8 정도 자리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30만 원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요때 올렸습니다. 이때도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냥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욕을 네? 근데 결국에는 이때도 제 말을 듣고 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전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도 큰 수익이죠 사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기 어려운 거 알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사기 어렵죠. 근데 큰 조정이 있을 것까지 감안하고 어쨌든 요번 불장인 30만 원까지 무조건 가니까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6개월은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 잡고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다 꽤나 많이 수익이에요. 네. 그럼 궁금한 게 퍼즈님은 저렇게 예측을 하시잖아요. 저 때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솔라나 평단가가 3만 원이에요. 지금도 들고 계시나요? 네네네. 와. 네, 그래서 계속 사고 팔고 해서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요 투자한 금액 대비 이제 개수를 좀 살펴보면 제 평가가는 3만 원 정도입니다. 3만 원 정도에서도 10만 원 간다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도 지금 솔라나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이때 네. 당시 FTX가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그 솔라나를 많이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솔라나가 들고 있는 게 물론 걔네가 이제 물량을 팔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물량을 안 판다 그랬어. 나 갖고 있는 물량 더 이상 안 판다 그랬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가짜 악재인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뭐 올라간 거는 뭐 비탈리게 얘기를 해줘서 봉크 때문에라는 얘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가짜 악재라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제자를 찾아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0,000원 정도일 때도 저도 무섭죠 사실 10,000원 정도일 때 저도 여기서 정리식으로 좀 매수를 한 건데 그래서 확실하게 좀 여기 요만큼 기간 동안 정리식으로 매수하니까 3만 원을 평균 또 잡힌 거예요. 혹시 3만 원일 때 3만 원치 사신 건 아니시죠? 네, 주변에 제가 비트코인을 2천만 원일 때 사신 분이 있는데 친구가 그때 10만 원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제 물량의 뭐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좀 돌리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뭐 하루에 아무튼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많이 들어가도 될까요? 네. 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뭐냐면 이게 매번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 분석에 약간 근간 요거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요것도 비트코인 단기간에 1억 5천 간다라는 요 영상도 똑같아요.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간다. 어디까지? 361.8이랑 476.4%까지. 1억 5천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361.8이 1억 3천이고 476.4%가 1억 4,800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상 내용 보면 1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돼 있는데 썸네일은 약간의 과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금방가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이건 원화 차트 기준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익명의 그 X에서 활동하는 분석가, 네, 퍼즈의 분석가도 일치하는 요게 저명한 바로 그 분석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쯤 됐으면 저게 실제로 말이 되는구나. 제가 요거 영상 올릴 때마다 요걸 또 많이 먹었습니다. 비트코인. 또 제가 아니고 제가 이게 영상을 쌓아놨는데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뭐 이해합니다,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리플로 다시 돌아와서 고점 대비 고점을 돌파하면 361.8이랑 476.4%까지 간다. 근데 요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요거의 고점을 또 돌파했네. 그러면 얘를 1, 2로 해가지고 또 361.8에서 476.4%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해서 얘 같은 경우도 1, 2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최소 10,000원은 간다라는 거는 다른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도 지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다시 다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보는 요 파동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그래도 10,000원은 가요. 내년까지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얘를 1, 2로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얘를 1, 2로 보면 되거든요. 네.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가고 얘도 361.8이 10달러, 476.4%가 13달러 정도 돼요. 18 어디에서 생각을 하던 10,000원까지는 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근거를 찾으려면 추가적으로 뭘 더 봐야 되냐면 도대체 비트코인의 고점은 언제일까?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올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고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 11월 정도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알트코인 불장 같은 경우에는 한 3, 4월 정도나 10월, 11월 정도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 고점은 한 10월, 10월이나 11월의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 알트 불장은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근데 알트 불장이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4월이니까 지금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안에 그러니까 3, 4월 동안에 엘리엇 파동을 무조건 한 번은 겪어요. 모든 알트코인이 전부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전 이제 비트코인 2021년도에 이제 고점 근처 갔을 때 2021년 3월인가 그때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모든 알트코인 엘리어 파동을 한 번씩 겪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내년 3월이나 혹은 내년 10월쯤에 무조건 한 번은 겪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떨어져서 내년 3월까지 가도 무조건 1, 2, 3, 4, 5를 무조건 3, 4월에 한 번 겪든 10월, 11월에 한 번 겪든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로 보든 아니면 이렇게 1, 2로 보든 어쨌든 10,000원 이상으로 가는 건 확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막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할 때만 확실하다고 하나요?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 고점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그럼 알트코인 불장이 3월에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번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난번은 약간 비트코인이 쌍봉처럼 됐잖아요.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차트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이게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의 고점 지난번 불장인데 지난번 불장의 고점은 여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알트코인 불장은 요때 왔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요때는 많이 알트코인이 오르긴 올랐으나 막 그냥 특정 섹터 솔라나가 진짜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뭐 민코인이나 이런 애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비트코인 고점은 한 10월, 11월 정도인데 알트 불장은 요때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고 저는 그래도 알트코인 불장이 내년 10월이나 11월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 저희는 어쨌든 최소 10,000원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한 요쯤에 와 있는 거고 지금 리플의 가격은 요렇게 와 있다라고 친다면 요 구간까지 가면은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가는 걸 한 번은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10,000원은 최소한 간다. 네. 조금 어렵나요? 아니요. 네. 그 이번에도 쌍봉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난번 2017년도를 살펴보면 이때는 쌍봉이 또 아니었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요때 왔었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 1월 요때랑 갈지 아니 2021년처럼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대비를 해야 되고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저는 모른다 말씀드려요. 네. 근데 리플이 10,000원 가는 건 맞아요. 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PPT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PPT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쨌든 10,000원은 좀 확보인데 하나 더 보면 이게 월봉인데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리플의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고점까지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2월 안에 리플이 10,000원 정도를 찍으면 요번 불장에서는 20,000원까지도 확보할 수 있어요. 오, 그럼 리플이 내년 1월, 2월까지 10,000원을 찍으면은 20,000원까지도 내년까지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못 찍는다고 해서 뭐 20,000원까지 안 가는 건 아닌데 네. 내년 1월, 2월 안에 10,000원 정도를 찍으면은 최종 20,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매매 전략을 짜시면 좋겠고 아니 네가 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너 별거 없어 보이는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게 쉬워 보인다면 네.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아. 네. 좀 그런 걸 참고하시고 맞아요. 아무튼 제가 관련해가지고 근거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매매 전략, 리플의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혹은 좀 확신을 가지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리플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고점 예측,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잠시 후에 못다한 이야기는 후토크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